여러분은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 감동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외여행에서 공항은 단순히 여행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장소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항은 여행자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관문이며 동시에 그 나라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규모와 편의성에 압도당했다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부를 만큼 영국과 스스로의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도 발전된 한국의 모습 앞에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에린이에요. 물론 지금도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까지 지녔던 가치관이 조금씩 변한다는 점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영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도 영국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단순히 왕실이 아직도 있는 나라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뿐이 아니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류층이라는 개념이 분명 아직도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상류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에요. 쓰는 단어, 말투 모두가 다르죠. 물론 몇백 년 전처럼 눈에 띄게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곳은 분명하게 존재해요. 한 예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류층에 속하는 연기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배역을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물론 인기와 연기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요. 반면 그렇지 않은 쪽에 속한다면 맡을 수 있는 배역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연기자들이 미국 할리우드로 가는 이유도 연기를 다양하게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영국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그걸로 인해 제가 상당히 불쾌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상류층의 문화를 배우고 자랐지만 좋은 회사의 모든 사람이 다 상류층으로 구성될 순 없잖아요. 물론 관리자로 올라가는 건 상류층일 수 있지만 사회의 첫 시작은 비슷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상류층의 자녀로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서민층에서도 더 높이 올라오기 위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한 엠마도 그랬는데요. 전 엠마를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반면 전 제가 원하고 실력이 뒤따라준다면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당연히 겉으로 티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부모님 세대와 다르다는 걸 저 역시 알고 있으니까요. 부모님 세대였다면 같은 회사에 다녀도 상류층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한 공간에 잘 있지 않아요. 물론 회사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기에 신분을 막론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엠마가 하는 말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엠마가 휴가를 한국으로 다녀왔거든요. 전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학교를 다니고 취업이 더 중요했기에 여행을 계속 미뤘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취업까지 하게 되었으니 큰 마음 먹고 한국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가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을 회사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원하는 걸 하게 되는 순간 설레임, 즐거움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해했어요. 저처럼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라면 더욱 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엠마의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자마자 저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저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래,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면 자랑하고 싶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엠마가 하는 모든 말들 끝엔 한국은 이런 말들이 항상 붙었거든요. 회사 앞에 스타벅스 카페가 있었는데 이건 전 세계에 체인을 둔 카페였어요. 그건 저 역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면서 자랑하거나 알려주려고 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굳이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엠마는 다르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스타벅스에 들린 적이 있는데요. 항상 익숙한 코스로 종종 같이 갔었는데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컵이 예뻤는데 사올 걸 그랬다는 둥 잠깐 카페에 들린 그 시간에도 한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엠마가 한국에 대해 자랑한다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각자 다녀왔던 다른 나라 이야기를 꺼내며 그 나라에 있는 스타벅스의 컵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엠마는 한국에 다녀온 후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요. 한국은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이라면 이랬을 텐데 등등 음식점을 가더라도 한국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어서 영국과 정말 다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서 어림잡아도 20개가 넘는 나라로 여행을 다녔거든요. 하지만 친구를 만나더라도 자랑하거나 어느 나라가 좋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많기도 했지만 자랑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엠마는 전혀 다른 것 같았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자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을까 싶더라고요. 어떻게든 엠마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결국 전 엠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건 보름인데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국은 이라는 소리를 말끝마다 달고 살았으니까요. 저 말고 다른 직장 동료들 역시 엠마의 한국 사랑이 지나치다는 걸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엠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한국 안 가봐서 그래. 한국에 한 번만 다녀오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특히 한국 밤거리는 정말 황홀하다며 금요일 퇴근 시간만 되면 한국이 그립다는 걸 1년 넘게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듣기 싫고 엠마가 재수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게 정말 도를 지나치니까 나중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왜 많고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데 한국은 한 번도 안 가봤을까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엠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가봐도 별거 없던데 유난 떤다고 일침을 날려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국으로 휴가를 떠나면 되잖아. 라고 말이에요. 제가 돈이 없거나 휴가를 못 내는 직장도 아니잖아요. 저는 20개가 넘는 나라까지 다녀온 경험이 있었기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한국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는 게 위험한 건 좁고 작은 자신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이었어요. 엠마가 그랬거든요.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본 적 없으면서 한류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곤 한국을 다녀온 후 한국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전 회심의 미소를 지은 채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한국 여행을 준비한다고 말하는 거지 어려울 건 없었어요. 비행기표와 호텔만 예약하면 끝이기 때문이죠. 둘러볼 곳들은 한국에 가서 여유롭게 알아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던 건 엠마의 말도 컸어요. 한국은 별다른 걸 하지 않고 숙소 앞을 한밤중에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재밌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안 했어요. 엠마 말처럼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야 진짜 한국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정말 좋은 나라는 특별히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워낙 관광객들이 둘러보기 편하게 되어 있고 음식도 맛있으니까요. 한국도 그런 나라라고 엠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기에 속으로 좀 벼르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주위에서 다들 어디로 휴가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듯 한국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엠마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하더라고요. 한국 정말 좋다고요. 이미 한번 가본 사람으로 몇 군데 추천해주겠다며 또 잘난 척을 했어요.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별로였다고 말해줄 작정이었거든요. 엠마가 알려준 대로 다녀왔는데 별로라는 말을 하기 딱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내려 주위를 둘러봤을 땐 놀랐어요.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소리를 엠마가 계속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싶었거든요.
꽤 많은 나라를 여행 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공항을 보는 순간 왜 여길 안 와봤을까 싶은 아쉬움이 들었어요. 시설이 정말 좋았죠. 큰 공항은 한 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두 개로 나뉠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오간다는 걸 알고 나니 제가 너무 뒤늦게 한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엠마가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저에게 한국은 오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은 몇 번 다녀왔었기에 굳이 그 사이에 있는 한국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워낙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빼앗아간다고 말했으니까요. 다른 나라 문화를 빼앗아가고 자기 나라 거라고 우기는 한국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보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각 나라의 공항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은 한국만의 분위기가 분명 있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문화를 빼앗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여행이 좋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 근처로 가는 공항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안전 운전을 하는지 상당히 편하게 운전을 잘해서 놀랐네요. 한국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예약된 호텔에 갔을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엠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심에 반짝이는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숙소는 정말 아늑하고 편안했거든요. 반짝이는 불빛을 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도시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 점도 인상 깊습니다. 영국은 늦은 시간까지 불빛을 켜놓은 상가가 없거든요. 다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술을 먹는 주정 같은 경우만 일정 지역에 모여 있어서 그 곳들만 불을 켜놓고 있죠. 그래서 산책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영국에서 산책이란 낮에 애완견을 데리고 거리를 걷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시간대와 상관없이 원한다면 언제나 산책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안전했고 불빛들이 화려했거든요. 안전하다는 걸 알고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어놓은 상점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나가더라도 항상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외국인인 저에겐 한밤에 나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도 한밤에 나가 호텔 주변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낮과 다른 차분하게 내려앉은 공기, 그리고 시끄럽지 않은 차들이 밤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엠마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음식이 맛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영국은 맛없으려고 작정한 나라라는 농담이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음식은 생명을 연장해주는 게 목적이라 맛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감사하라는 교육을 받았기에 다른 나라 여행을 하더라도 사실 음식에 큰 목적을 둔 적 없는데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음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맛있었거든요. 한류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영화나 노래 외에 음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았어요. 중국 음식은 너무 기름지고 일본은 해산물 위주가 많은데 좀 비릿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음식 종류가 있었어요. 기름진 것보다 채소 위주로 깔끔한 식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해산물 역시 매콤한 소스와 어우러져 입맛을 돋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엠마에게 별로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벼르고 한국에 왔지만 그게 아니었죠. 저 역시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열흘 머물렀는데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아쉬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시간을 내서 오는 건데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출근하니 엠마가 저를 보고 반겨주더라고요. 한국에 잘 다녀왔냐고 물었는데 좋았다는 말을 하기 왠지 쑥스러웠어요. 그동안 엠마가 한국에 대해 말할 때마다 속으로 욕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전 대답 대신 웃어주고 상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한국 여행의 아쉬움도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잊혀졌죠. 그리고 다시 휴식 시간이 돌아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엠마가 더 이상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말끝마다 한국은 안 그러는데 라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듣기 싫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맞아 한국은 안 그러는 데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사실 저 역시 알지 못했어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엠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엠마가 한국은 어쩌고라고 말을 하면 티나게 말을 끊거나 대화를 중단한 채 자리를 떠나는 게 대다수였대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오고 난 후 엠마가 한국에 대해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엠마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정말 한국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하고 웃는데 제 얼굴이 다 빨개졌습니다. 전 영국 상류층 자제로 상당히 좋은 가정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구나 싶으면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다른 직원이 느낄 정도면 엠마 역시 느꼈을 테고 저도 이제 한국을 좋아한다는 걸 모두 알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하곤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직접 다녀와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이번에 휴가를 내고 꼭 다녀오라고 말해주었어요. 적어도 보름 이상 가는 게 좋을 거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방문했던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편견이 한국 여행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